도심의 한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6년 넘게 건설 자재가 쌓여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시공사가 입주 때부터 쌓아두면서 주차장 80년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큰데 시공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2018년 입주를 시작한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광안대교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부산에서 비싼 아파트로 손꼽힙니다. 맨 아래층인 지하 6층 주차장입니다. 주차된 차량 한편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고 그 너머엔 건설 자재가 한가득입니다. 다른 공간에다 해야지 주차장에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곳은 없죠, 원래. 입주 당시부터 지금까지 무려 6년 넘게 방치된 겁니다. 이곳 지하 주차장엔 수년째 수많은 건설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단열용 내장재부터 대리석 판까지 아무렇게나 쌓여 있어 흡사, 창고나 폐기물 수거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렇게 막힌 주차칸만 주차장 한 층의 절반 정도 되는 80년이 넘는데 폐자재는 물론 인분으로 보이는 오물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이 주차장 자체는 우리 입주민들의 재산인데 자기 창고처럼 쓰고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수차례에 걸쳐서 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입주민의 의견은 다 무시가 돼버린 거죠. 방치된 물건을 치워달라고 관할구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하자 보수에 사용할 자재라며 다른 입주민이 자재를 치우지 말라고 민원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일부 입주자 반대 민원에 부딪힌 건데 시공사도 같은 이유로 몇 번을 헛걸음했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 차를 대가지고 빼려고 했는데 그 입주민의 이제 몇 분께서 이거 우리 자재인데 나중에 이제 AS 나고 나면 이제 거기다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상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재를 보관할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입주민들 간의 갈등에다 관할구청과 시공사가 이를 이유로 차일피일 일을 미루는 동안 주민 모두가 함께 쓰는 지하 주차장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지난달 김해공항에서 2차례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반입 금지 물품인 실탄과 폭죽까지 들고 타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김해공항에서 보안 검색에 실패한 사례가 더 많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과 26일 김해공항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에서 연이어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선은 한국인 승객 2명이, 국내선은 중국인 승객 1명이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탑승장 입구 검색대를 통과한 겁니다. 공항 보안구역인 탑승장 안까지 들어간 건데 자칫 항공기 탑승으로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 검색 실패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반입금지 물품인 폭죽과 커터칼을 들고 탔는데도 적발을 못하거나 실탄도 보안 검색에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출국 심사를 통과한 외국인이 불법 체류를 위해 출국장을 무단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항공 보안 검색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지난달 김해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안 검색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김해공항에서 보안 검색에 실패한 사례는 15건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공항에서 발생한 전체 보안 검색 실패 사례의 약 13%입니다. 보안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보안 검색 요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그런다면 그들의 전문성 제고, 그러려면 이들이 특수 경비원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 전문성을 인정해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 경비원들과 다름없는 걸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직률이 심하다. 코로나19 이후 여행객들의 증가로 항공기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안 검색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23층으로 짐을 옮기던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5m 높이의 사다리가 그대로 아파트 단지를 덮친 건데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5톤 사다리차가 넘어져 있습니다. 길게 펼쳐진 사다리는 맞은편 어린이집과 관리사무소 건물 옥상을 덮쳤습니다.
소리가 연쇄 크게 들려서 안에서 사고 나자마자 밑에서 위에 보고 막 욕을 하고 위에서 밑으로 보고 욕을 하고. 사고가 난 것은 오후 1시 40분쯤. 아파트 23층 높이에서 작업을 마친 사다리 차가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이 사건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55m 길이의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맞은편 건물 옥상과 맞은편 동까지 덮쳤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사다리가 건물 옥상으로 넘어지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차량 2대 등이 부서졌습니다. 차량에도 다행히 운전자가 없었습니다. 크레인 업체에서 와가지고 사다리를 하나하나 절단을 한 다음에 견인 조치해가지고 철거할 예정입니다. 사고는 짐을 다 내린 뒤 사다리를 내리며 접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다리차 운영에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하나 치고 있잖아요. 예. 저기다가 감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너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바퀴 테이프를 감싼다고요. 예. 그래서 이 작업 다 하고 이제 분기를 접을 하는데 테이프를 안 떼가지고 이제.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 없어 또 다른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 땅 꺼짐 발생 소식 KNN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기관이 전 구간에 대해 재검토와 보완 지시까지 내렸는데 부산교통공사가 유독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109 구간에서 결국 사고가 집중적으로 터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만 공식적으로 12차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발주청인 부산교통공사는 공사와의 연관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연약 지반과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산하 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착공 전부터 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KNN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KNN이 단독 입수한 사상하단선 109 안전관리계획 검토서입니다. 굴착공사 과정에서 붕괴재해 위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국토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이럴 경우 부산교통공사는 보안 안전관리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검토 과정을 다시 밟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문제가 된 109만 제외하고 나머지 공구만 매뉴얼에 따라 국토원의 검토를 맡겼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재검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체 검토를 했다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사고는 자체 검토를 한 109에 집중됐습니다. 국감에서도 사상하단선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사전 재영향성 검토에서 이제 그 지반이 약한 부분이 군데군데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반이 약한 것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공사할 때 처음 계획부터 이 지반 부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거나 그것이 완벽하게 방지가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또 이 GPR 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안 방안을 강구를. 다음 달 사상하단선 사고조사위가 땅 꺼짐 원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사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발주처에만 달린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남해안 굴이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고수온 등의 여파로 수확량이 크게 줄고 가격까지 떨어져 양식 어민들의 걱정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남해안 굴 수확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남해안 굴 양식장이 아침 일찍부터 분주합니다. 어민들은 바닷속 굴 양식줄을 끌어올리며 수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줄에 달린 굴은 예년과 다른 모습입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할 굴은 폐사한 개체가 많아 듬성듬성 붙어 올라옵니다. 세척한 뒤 자루에 담는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굴이 크면은 좀 꽃이 피는 듯이 많이 이렇게 다발이 있는데 거기서 빈산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죽은 것들은 다 죽고 이래가지고 남은 것들이 조금 영양분을 조금 많이 섭취해서. 지난 여름 고수온과 산소 부족 물덩어리 여파로 굴 생산량은 올해 30%에서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굴 껍질을 까는 박신장에서도 수확량이 줄어든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굴의 크기도 작고 빈 껍데기도 많습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 고성의 굴 양식장에서는 올해 700여 건의 폐사 신고가 접수됐고 전체 굴 양식 면적의 35%인 1,130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안 좋지요. 바다에서 날씨가 너무 뜨겁해갖고 굴이 다 죽었어요. 이 굴이 좋으면 우윳빛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올해 굴이 영 아닙니다.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굴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지난 2022년 1kg당 9,912원이던 평균 단가는 올해 9,093원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내년에 사용할 채모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큰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굴은 이 종자개량이 급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 남해안 굴은 내년 6월까지 4만여 톤가량 수확될 전망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생한 사망사고로 한화오션에 내렸던 작업 중지 명령을 한 달 만에 해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0일 오후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전관리에 대한 한화의 계획서 등을 검토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한화오션에서는 40대 노동자가 선박 작업대 32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 혁신당 대표가 정권 심판을 위해 야권 단일화 후보인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금정구 의원들은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 사망에 대해 보궐선거 원인 제공 발언을 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유족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가덕신공항과 퐁피두 분관 유치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가덕신공항이 2030년 개항 가능한지, 활주로 방향 등 안전성은 충분히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또 부산시가 그동안 비밀 유지 조항을 들며 감춰왔던 퐁피두 분관 유치 MOU 내용이 필요하면 공개 가능한 것이었다며 부산시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제41주년 경남 도민의 날 행사가 오늘 경남도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각종 공연과 함께 경남 문화상 수상자 7명과 자랑스러운 도민 4명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1983년 마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열린 뒤 중단됐던 경남 도민의 날 행사는 지난해부터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다가왔습니다. 부산과 창원, 남해안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과 남해안에 최대 80mm,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돼서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20에서 최고 60mm가량이 예상됩니다. 오늘 일부 내륙 지역은 낮 동안 20도 안팎에 그치면서 선선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출발하고요.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부산권 한낮 기온은 부산과 김해가 25도, 양산 27도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 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낮 기온도 오르겠는데요. 금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